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으로서의 현대과학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재는 우리 교재 과학시대 종교를 말하다 65페이지의 그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같이 봐주시면서 참조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그 사건들 혹은 어떤 대상들 혹은 어떤 주제들을 과학에서 다루고 있느냐, 상대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게 원뿔형으로 지금 기하학적으로 그 우주에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뿔이요, 원뿔 이거. 그래서 이 세로축을 여러분이 시간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이제 허수입니다. 허수, 실수가 아니고 허수. 그 다음에 요 원뿔은 3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혹은 이 자체를 하나로 그냥 4차원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이걸 4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원은 그렇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표준 그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말하는 거는 처음에 빅뱅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죠. 빅뱅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싱귤러리티 그 포인트에 해당한다. 아주 특별한 그 싱귤러리티 포인트예요. 특이점이라고 하죠. 특이점. 우주의 전체의 경우에 저 한 특이점은 유일무이한 그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작. 그 오리진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우주의 시작과 관련된 문제,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기하학에서 싱귤러리티 포인트에 해당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빅뱅에 해당하는 문제, 이게 큰 주제 중에 하나죠. 여기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이걸 상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의 축이라고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겠죠, 여기. 여기 있겠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순서대로 일어난 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건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은, 사실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여기 태어났다는 거죠. 의식. consciousness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의식이라는 사건이 우주 내에서 탄생을 한 거죠. 우주 내 의식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가 있었고 없을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의식이 태어났다 하는 거고, 의식이라는 거는 또 뭘 전제로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릇 같은 존재에 담긴 그런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보통 얘기할 때는 인간을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또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그 우리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life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life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바이오라고 표현하는 비오스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 할 때 이야기하는 그 생명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종교에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조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에. 그래서 이거는 구별이 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생명인데 이 비오스는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조에는 그 종교에서 얘기해, 특별히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어떤 사건의 생명, 그걸 조에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게 태어나기 이전에 또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렇죠. 지구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지구. 그 다음에 지구가 있기 위해서는 또 태양계라는 거, 그래서 솔라 시스템, 그 태양계가 또 있어야 되겠고, 태양계는 또 뭐에 하나냐면 그 수많은 갤럭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은하계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많은 그 사건들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빅뱅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싱귤라리티 포인트, 혹은 우주의 기원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기적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그런 확률로 어떤 사건들이 연속이 돼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주의 역사죠. 우주의 역사고 우주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과학에서 상대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것만 알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로 전에 거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도 연결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 큰 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로 어떤 걸 통해서 이거를 통일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물질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요즘은 이제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라는 게.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의 이미지도 되지만 또 만져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약간 다른 물질, 그런 이미지도 주죠. 그래서 빛을 이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말하자면은 연결해서 하나로 꿰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그 이해는 결국은 파티클이라는 거하고 웨이브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고, 파티클 웨이브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물질,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물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그 구성 요소다, 혹은 구성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이런 거를 상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에서도 이 문제의 현대과학적인 해석과 의미와 또한 종교적인 어떤 해석, 이 사건에 대한, 종교도 이 사건을 다룹니다. 과학만 다루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빛이에요. 빅뱅 이후에 빛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결국은 웨이브 파티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 빛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과학에서 하듯이. 현대과학은 상당히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새로운 해석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던져주고, 그 의미와 의미라는 차원에서 현대과학과 현대 그 종교, 특별히 그리스도교 사이에서는 그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빛에 대한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물질의 전반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생명, 그렇죠? 왜 우주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희박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생명이 의미하는 건 뭘까? 생명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의가 완성됐으면 그냥 한마디로 끝나야 되는데 생명을 한마디로 지금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이든 생명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단 하나의 유일무이한 그 완결된 정의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저거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저거는 생명이 있다 없다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생명이 뭐냐라는 정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생명체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이건 이제 굉장히 독특한 존재죠, 우주에서.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그래서 왜 이 존재는 과학이라는 활동도 하고 동시에 종교라는 활동도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이 우주 전체에서 보면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 그래서 의식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현대과학과 그 다음에 종교, 현대 종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을 통해서 인간은 아주 추상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추상적인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다룰 수 있게 됐다. 예를 들면 종교에서는 그 대상이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이 신이 될 수 있을 거고, 과학에서는 이제 무한이에요, 무한. 그 무한이라는 대상이 그 추상적인 존재에 해당한다.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빅뱅부터 연결된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고 다 사실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과학자들이 그 경외심을 갖죠. 과학적인 경외심뿐만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종교적인 경외심도 갖게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얘기들을 서로 같이 공통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남은 학기 시간 동안에 공부해야 될 그런 그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존재했다, 우주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공부를 해보겠다. 그 얘기를 한편 했고, 그러면 어떤 렌즈,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거를 다룰 거냐 할 때는, 현대과학은 이런 대상들을 다룰 때 크게 4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런 4가지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접근해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시 하나의 큰 틀이 됩니다. 다시 하나로 큰 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대과학이에요.
현대과학을 하나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나누어서 보면 일단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차원은 특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두 번째가 두 번째하고 첫 번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다루는 건데 여기서 다루는 건데 여기서 다루는 건 못 다루는 게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루는 거를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루는 거를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하나씩 이런 차원이 있을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1, 2, 3, 4.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큰 주제들, 이런 것들을 상대로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거예요. 피지컬한 시스템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바이오예요. 비오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물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거하고 생물학적에서 연구하는 거 이 두 차원 사이에는 오고 갈 수 있는 연결 다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연결 다리가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보통 53년 정도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완전히 여기서 하는 건 여기서만 하고 여기서 하는 건 여기서만 하고 오고 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2차원, 여기서 이제 넓게 보면은 뭐 뉴로 시스템까지 다 공부합니다. 신경.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행동이에요. 행동. behavior라고 하는 거. 그래서 behavioral system. 그러니까 behavior를 다루는 사이언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시스템을 다루는 게.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세분에서 보면 다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하고 생명 중에서도 behavior라는 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ehavior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중에서 또 독특한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차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는 culture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문화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 혹은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갖고 봐요. 또 하나 이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봐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유기체. 그 다음에 behavior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느냐, 그거를 또 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포함하면서도 다른 어떤 존재는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인간을 전제로 하고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통해서 된 일, 그건 전부 문화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을 전제로 하고 다룰 수 있는 것들만 여기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과학자들은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이거를 위에 high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아래로 갈수록 낮다, 낮은 차원, 그래서 lower level, lower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로 갈수록 higher level, higher system으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인간의 물리적인 차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의학은 성공할 수 없죠. 동시에 생명을 전제로 한 어떤 유기체 차원의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세포라든가 등등등, 기관이라든가. 그거 없이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인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 물리적인 차원, 뭐 분자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세포 단위의 생명 단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이랑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1번, 2번의 차원에서만 가지고 인간의 행동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같은 건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겠죠. 동시에 동물, 인간의 어떤 동물적인 특성도 여기서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일들, 그런 거를 대상으로 다루는 문화적 차원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이해할 때 사실은 인간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인간을 이해했는데 물리적으로만 이해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분적인 접근이고, 뭐 생물학적으로만 인간을 이해했다?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죠. 역시 마찬가지. 이걸 온전히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여기 뭘 우리가 써야 되냐, 브레인이라는 걸 써야 되겠죠. 브레인. 여기 뇌를 떠나서는 인간의 의식을 다룰 수 없으니까, 자, 뇌를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있느냐. 당연히 1차 레벨에서 아주 샅샅이 연구를 다 하고 있죠. 동시에 이 2차 레벨에서도 브레인에 대해서 뭐 시냅스라든가 뭐 뉴런이라든가 다 여기서 다 연구를 해야 되죠. 여기 이제 분자 단위고, 그 다음에 브레인의 어떤 그 브레인의 그 액티베이션 일어나는 거 관련해서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걸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브레인의 그 활동, 결과, 인간이 어떤 아웃풋, 어떤 결론, 어떤 결과물들을, 문화적인 놀라운 그 작품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걸 동시에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브레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다 걸려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이그젬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과거에는 어느 하나 1번이면 된다, 아니다, 생명은 2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는. 왜냐? 이 연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연결 다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53년에 그 프랜시스 크릭 뭐 왓슨 해가지고 DNA 여러분 그 연구 아시죠? 그 이중 나선 구조 밝혀내고, 그게 사실은 이걸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다리를 놓은 게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이게 1960년대에서 70년대예요. 이게. 그래서 이때 하나 나온 게 인지과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지과학, Cognitive Science. 그래서 이게 연결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예를 들어서 행동과 인간의 문화에 관한 거는 옛날부터 있었죠. 뭐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중요한 1차와 2차 사이의 연결다리, 이게 50년대 된 거고, 2차와 3차 사이에 과학적으로 이 연결할 수 있는, 오갈 수 있는 그 이해의 통로가 생긴 거는 불과 뭐 몇십 년 전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과학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이 있다. 그래서 4차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동시에 3차원도 생각하고 2차원도 생각하고 1차원도 생각할 수가 있다. 1차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높은 차원,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 네 번째 레벨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그 네트워크처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또한 현대과학의 특징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는 어떻게 연결되고, 이렇게는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저 지도를 갖고 있으면 궁금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됐다. 자, 이 표를 구성할 때 전제가 있어요. 이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지상 이렇게 그려볼게요. 크게. 이쪽으로 갈수록 큰 덩어리, 대상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작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큰 거. 괜찮죠? 그 다음에 1, 2, 3, 4에서는 이거를 전체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게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1번이 가능하기 위해서 2, 3, 4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위로 갈수록, 이 하이어로 갈수록 전체에 해당하고, whole. 전체에 해당하고 위로 갈수록 상대적인 거죠. 2와 3을 봤을 때 2는 부분이에요. 3보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1보다는 전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그 전체에 해당하고 아래로 갈수록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전공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전공이 이 안에 어딘가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부적인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 표를 본다는 것은 현대과학이 뭘 관심을 가지고 과거의 과학과 다르게 뭐가 달라졌고 어떻게 이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됐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그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는 거 또는 그 어떤 그 주제를 다룰 때 이렇게 작은 거,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크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같은 차원에서도, 그 다음 차원이 다를 때도 전체와 부분, 이런 거를 같이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좌우가 있다. 내가 여기서 뭘 공부할 때 역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전체가 아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하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연결하는 생각 자체에서 놀라운 창의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거를 연결해 보려고 할 때 아주 새로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그런 그 결론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현대 과학이 뭘 상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이제 묶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다루어 보려고 하느냐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인식의 시스템을 본 거고, 이거는 우주라는 게 어떤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그 존재적인 시스템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이런 존재, 이런 사건들, 존재로 존재하는 사건들을 상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다 하는 내 나름의, 그러니까 현대과학 나름의 머리죠. 현대과학 나름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과학의 생각하고 전제하는 존재의 시스템, 인식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에는 현대과학의 정말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그런 그 결과물들, 특성들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